1762년 여름, 조선의 왕 영조는 믿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아들, 왕세자 사도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세자는 그 안에서 8일을 버티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왕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 왕실 권력 속에서 벌어진 정치적 비극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프고 미스터리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이자 권력투쟁이 정점에 선 슬픈 이야기가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운명이죠. 시대를 초월한 이 왕실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비극 속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차가운 정치적 암투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부자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넣었을까요? 영조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 사도세자에게 실로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더군요. 영조 임금은 스스로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숙종의 아들이자 경종의 이복동생이라는 결코 순탄치 않은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오르셨던 분이셨죠. 그래서인지 학문에 능통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군주의 전형이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난과 위태로움을 아들만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세자만큼은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왕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타고난 기질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딱딱한 학문보다는 무예를 익히고 그림을 그리거나 때로는 궁궐 밖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어쩌면 답답한 궁궐 생활과 아버지의 엄격한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조의 교육 방식은 가히 살벌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질책하고 꾸짖으셨다고 해요. 늘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놓여있던 세자는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듣는 날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부자 간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 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말았죠. 어린 세자가 서재에서 아버지의 훈육을 받으며 느끼던 불안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던 그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갈등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세자가 22살 되던 해 시작된 대리청정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국정을 맡기며 왕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증명하고 싶었을 테죠. 하지만 영조는 세자의 모든 결정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조에게 세자의 대리청정은 아들을 시험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를 향한 엇갈린 시선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영조의 눈치를 살피며 세자를 견제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죠. 이 미묘하고도 차가운 긴장감은 부자 간의 불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세자는 점차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끝없는 기대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나날이 늘어갈수록 세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완벽한 군주를 꿈꾸는 아버지와 자유를 갈망하는 아들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된 비극의 서막이었죠.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조선 왕실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풍은 어떤 비극을 몰고 올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영조의 완벽주의와 사도세자의 자유로운 기질이 부딪히며 궁궐의 드리운 먹구름을 보셨죠. 그 미묘한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져 세자를 둘러싼 상황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대리청정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아버지의 끝없는 질책 속에서 세자는 점차 깊은 고독과 절망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렵부터 세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기록에는 그가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격정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옷을 수십 벌씩 바꿔 입거나 궁녀나 내관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들은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세자의 주변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감돌기 시작했죠. 그의 기행은 아버지 영조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 사이에서도 세자를 향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의 당쟁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소론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노론은 영조의 눈치를 살피며 세자를 견제하고 압박했죠. 세자의 기이한 행동들은 노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문제를 과장하고 예곡하며 영조에게 끊임없이 고했습니다. 세자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영조였으니 신하들의 이런 고변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을 겁니다. 세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하나 없는 궁궐에서 마치 사방이 막힌 미로에 갇힌 듯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때로는 잔혹한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오히려 영조의 분노와 신하들의 비난을 더욱 키울 뿐이었죠. 세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아버지의 기대와 아들의 고통, 그리고 정치적 암투가 뒤엉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여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해 영조는 세자에게 뒤주에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당시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해경궁 홍씨가 훗날 기록한 한중록에는 그날의 참혹하고 절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조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뒤주가 궁궐로 옮겨지고 세자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사람의 절규를 묵살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이자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의 간곡한 만류도 해경궁 홍씨의 피를 토하는 듯한 애원도 영조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뒤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세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어둠과 고통만이 가득한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8일간의 길고 긴 시간이 그 뒤주 안에서 펼쳐지게 될 테죠. 폭염 속에서 물 한 모금, 음식 한 조각 없이 갇힌 세자의 절규는 궁궐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한 부자 간의 불화를 넘어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본연의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뒤주에 갇힌 세자는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 8일간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숨막히는 8일은 뜨거운 한여름 1762년 7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뒤주 안에 갇힌 세자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궁궐 마당에서 극한의 고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한중록은 그 비참함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세자가 뒤주 안에서 목마르다, 살려달라 외쳤지만 영조의 엄명으로 누구도 감히 뒤주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그저 멀리서 흐느끼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었죠. 해경궁 홍씨는 세자가 갇힌 뒤주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임금의 결정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세자의 마지막 순간은 8일째 되던 날, 즉 7월 12일에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세자의 숨은 마침내 끊어졌죠. 해경궁 홍씨는 그날의 참담함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나라의 세자가 그토록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다니 이는 조선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뒤주가 열리고 싸늘한 주검이 드러났을 때 궁궐 전체는 깊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을 테죠. 그 순간 영조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영조는 뒤늦은 후회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는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죠. 또한 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직접 후계자로 지명하며 세자의 명예를 간접적으로나마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정당한 처사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묘소를 영우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수원 화성으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그곳에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동원해 웅장한 화성을 건설했죠. 화성 행차는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고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정조의 깊은 효심과 정치적 의지가 담긴 행보였습니다. 정조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복권을 추진하며 강력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실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했던 선택. 그 뒤에는 조선 후기 권력 구조와 당쟁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세자의 광증을 말하고 또 다른 기록은 정치적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사도세자는 정말 미친 왕세자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속에서 희생된 비극적인 왕세자였을까요? 조선 왕실의 수많은 세자들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왕세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권력과 인간 본연의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세자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뇌를 성찰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오늘날까지 전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왕, 단종의 죽음을 통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왕세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